예, 그래서 장학금 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내기를 힘들어하시고 우리 이수 집사님은 심지어 장학금 주는 날 오지도 않아. 얼굴 안 내보이려고. 예, 그런 분인데 저한테 언젠가 한번 내가 얼마 전에 그 김은태님에 관한 글을 쓴 것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괜찮냐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장학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왜 장학금을 마련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건 자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정말 발전하고 더불어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숙님이 나오셔서 예, 김은태 장학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은태님이 가신 지가 한 19년 됐거든요. 이제는 이야기할 마음이 좀 생겼나 싶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12년 전에 쓴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좀 지나친 감사문이거든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때쯤 그 화계장터 옆에 그 악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달에 2번씩 가게 됐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섬진강을 지나게 되니까 이 글의 제목은 섬진강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 피아골 예, 거기에 예. 지금 묻혀 계셔요. 예. 예. 섬진강. 그것은 시인의 언어였고 책갈피 속의 언어였다. 그러나 이젠 보고품의 언어가 되었고 그리움의 언어가 되었다. 8년 전 우연한 사고인지 타협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였는지 그는 갔다. 20년 돼서 눈물 나오려고 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그를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어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의 친구들과 선배 후배가 피아골 가는 길을 찾았다. 생전에 지리산만을 사랑했던 그의 마지막 길을 피아골로 정하고 그의 안식처로 삼았다. 그때부터 피아골 가는 길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3년을 의식을 치르듯 한 달에 한 번 그를 찾았다. 나 혼자만의 길이었고 친구들의 길이었고 선배 후배의 길이었다. 처음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다. 아니다. 슬픔의 길만은 아니었다. 그가 간 날은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그답게 4월 항쟁의 날에 떠났고 우리를 지리산으로 인도했다. 메타세카이어길을 지나게 했고 가시집온 새색시의 색을 띠는 진달래꽃은 꽃을 보게 했고 좀 더 요염한 연산옥을 보게 했고 젊었을 적 철렵을 했던 압록을 지나게 했고 따뜻한 봄날 흩뿌리듯 날려지는 벚꽃의 황홀을 느끼게 했고 또 어머니의 강인 섬진강을 지나게 했다. 그때부터 섬진강은 시인만의 강이 아닌 나의 강이 되었다. 그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쌍계사를 보았고 매화마을을 지나고 하동을 지나고 악양을 지났다. 서서히 그를 잃은 슬픔보단 자연으로 인도하는 그에게 감사했다. 많은 날 나와 함께 그에게 다니면서 나를 위로하던 친구들도 그들 스스로 위로받으며 감사해했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에 반사되는 강물을 보며 황홀해했고 강을 사랑했다. 세 번째 기일에 폭풍 같은 눈물을 끝으로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젠 2-3달에 한 번 섬진강을 찾는다. 그런데 악양길을 한 달에 2번씩이나 찾게 되었으니 섬진강이 반가워할 것 같다. 그렇게 누군가는 잊혀져 가고 가슴속에 남는다. 2014년 1월 8일. 다음에는 2개월 장학금 이강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항상 뒤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 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감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영화실에서 뭐 하죠? 영화나 그 옷을 입고 계시는데 저는 시신이 아름다운 걸 저희 아버지한테서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무 이쁘다. 이 슬픔보다도 이쁘다, 아름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도록 저희 아버지는 참 깨끗하게 사셨어요. 적십자사를 다녔는데 그때 적십자사에서 누가 하나가 아버지를 모함을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뒤졌는데 뒤져도 나올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장비 받으면 출장비 남은 것조차 갖다가 다시 주고, 저희들이 딸들이 아버지 혼자 벌어서 딸 7, 아들 하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출장비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걸 도로 갖다 드리고, 그 정도로 진짜 저희가 그 묘의에다가 학처럼 살다 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제일로 속속인 것이 또 저입니다. 저는 저희 집의 문제라서 아버지 속을 참 많이들 썩였어요. 한 예를 들자면 교회 소풍을 간다길래 그때 저한테 청바지 찢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 소풍 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딴 갔다 너 혼자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 청바지 찢어진 거 보고 너 가서 옷 안 갈아입고 오면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반듯하셨어요.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모습 떠오르면 흰 두루마기,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의 장학금을 이렇게 줄 수 있어가지고 1년이라도 아버지를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줄 수 있어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교선 장학금 정주환님, 정주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여서 좀 힘듭니다. 기억하는 것이 다시 불러오는 것이기도 할 터인데, 저희 가족의 한 자식이고 아들이고 한 입원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캐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려서 만으로 한 3살쯤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여기서 잘 살았죠. 그리고 독일에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처럼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생이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는 해에 다 같이 켈른으로 다시 가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독일과의 국적형 인연은 맺지 않겠다 끊고 돌아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아르바이트를 조금 한 후에 쥐리히로 갔습니다. 뭐 몇 군데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곳이 쥐리히 ETH라고 하는 공과 대학입니다. 전공은 유체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무엇을 했는지 이름만 알지 모릅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2가지인데, 저에게 작은 거를 깊이 알려줬죠, 녀석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해서 어찌됐든 좀 속도 있게 석사하고 박사 코스를 거의 마칠 때쯤에 먼저 저희를 떠나간 겁니다. 저희가 그 사실
열람되게 장학금의 이름으로 제 아들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매년 수여식을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치열하게 자기 삶을 정면으로 맞이해서 피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저희가 몇 번 흔적을 좀 찾아보려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동료들, 학우들이 해주는 경선이의 그 7년간의 그곳에서의 모습에서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내리는 품이 고백교회고 고백교회의 품이 없었다면 아마 좀 다른 방식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백교회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경선이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고 그래서 그 품 안으로 다시 경선이가 들어온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한편 감사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위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절차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완주자인지킴이연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주자인지킴이연대에서도 그런 그 조그마한 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 부부는 이제 제안만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교회에 한 분을 추천을 하면 고백교회에서 시행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위안이 큰 힘이 됐고 그것이 고백교회의 품 아니어서 가능했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유행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5.18이 우리 현재 상황을 살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으로써 또 우리 안에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산자가 서로 이렇게 정말 교환하면서 같이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고백 장학금 전달식이 있고요.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신 육군원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신수들이 뻔하십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날입니다. 대목이요. 지금부터 고백 2025년 고백 장학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정인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이기월 권사님이시고 또 아래쪽 왼쪽이 산사나이로 유명한 김훈태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정경선님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이정희님을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걸 빼세요.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 이정희님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설에 저희 집에 오셔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둥이가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막둥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막둥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혜연 집사님 남편 됩니다. 예. 집에 돌아왔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으려고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막둥이가 어디 가는가 찾아가라.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니까 어디 이제 옷 같은 거 행거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아니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친구 봉수가 싸움으로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학교도 못 가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어? 그럼 너는 이제 학교 못 가고 너무 집에 가서 일이나 해야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그 시동생이 전체에서 1등을 할 정도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학교를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가 서러웠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둥아 내가 너는 어떻게든지 학교 다 보낼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니까 정말로 허거로 눈물을 그치고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키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거기서 신이 떨어진 학교로 보냈어요. 거기를 가라고. 근데 그 신이 떨어진 학교는 당신 혼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거기서 또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동무만 있었으면 당신이 갔는데 동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7 자녀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벌어서 꼭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내셔서 이렇게 어떤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장학금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금 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은태 장학금은 이제 아까 나오신 이승님 두 분으로서 2006년에 소천하셨고 이분의 상과 뜻을 잇는 의미에서 가족들이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김은태 장학금은 전남 강진에 있는 늑봉 문익한 학교 학생을 항상 선발해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월 장학금 2개월님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으로 한 20년간 나오셨고 적십자에서 젊음을 보내시었습니다. 적십자 정신이 철저히 몸에 배어 있는 분으로 정직과 겸손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2개월 장학금은 통일운동가 자녀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장학금 이정임 분은 뭐 우리 한살림 어머니로서 다들 뭐 이야기를 많이도 잘 하시겠죠. 특히 살아생전에 장학금을 내놓는다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뭐 이분 삶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소개할 필요도 없이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특히 정경성 장학금을 아까도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은 참 지금도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정주와 이선혜님 아들로 1988년 독일 퀼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와가지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스위스 큐리 연방공과대학에서 유체공학 박사과정을 하던 중 재작년 2024년 4월에 35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짧지만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아들 정경선님을 기리며 이제 부모님이신 정주환님, 이선희님 이 부부께서 한 분단인 그 장학금 두 분목을 내셔가지고 올해는 고산 고등학교 학생, 완주군 고등학교 학생 하나하고 콩고 간호대학 학생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콩고 간호대학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시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최관신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은 50만 원을 주면은 1년 학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두 분을 선정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먼저 그 장학금 받으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김은태 장학금 받은 학생, 그 문익한 학교 이하선님, 그리고 2개월 장학금 받으실 통일운동가 최하은님 아빠 되시는 최용훈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임 장학금은 우리 교회 이쪽 가서 교회들 자녀가 선발됐는데 김지원, 지수, 지 삼남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 음악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나오세요. 정경선 장학금을 받으실 고상고 운홍수님, 홍보대학 가로대학을 연락을 했는데 비행기 표값을 보내